안녕하십니까. 월간 리뷰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읽는 월간지가 아니라 이제 듣는 월간지, 보고 듣는 월간지로 한번 변환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기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커버 스토리인 이민찬에 대한 원고를 읽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듣기만을 원하는 사람, 시간이 없어서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리스트와 라흐마니노프의 완벽한 빙의 그 이상. 이민찬 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최연수 우승. 이민찬 리포터.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어떤 난곡을 마주쳐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투명할 정도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음색. 음악 속으로 맹렬히 파고드는 집중력과 듣는 이의 호흡을 무차별하게 사로잡는 연주자로서의 모습. 음악적 사고와 열정을 바탕으로 한 무한한 테크닉, 상상력, 표현력, 시적인 섬세함, 그리고 그것들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균형 잡힌 지성. 윤찬 군은 음악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성장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한 배치에서 5년여 동안 이민찬 군을 지도해온 피아니스트 손민수 교수는 그렇게 이민찬 군을 평했습니다. 이번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관계없이 이미 이민찬은 클래식계의 스타였고 시천말로 괴물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지난 2020년 하우스 콘서트 신년음악회로 이민찬 군을 초청한 하콘 박창수 대표는 이민찬 군에 대해 신인류의 발견이라고 격찬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콩쿠르에 욕심이 없던 그가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온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승을 발표하던 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을 때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3개나 진동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과 금호문화재단, 목프로덕션 등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보도 자료를 동시에 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단지 다른 매체보다 기사를 빨리 작성해서 인터넷신문 아이리뷰는 우리 월간 리뷰의 온라인판입니다. 아이리뷰에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내심 기다리고 있었던 보도 자료들입니다. 피아니스트 이민찬 미국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또는 금메달이라는 제목에 커피를 던져버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물론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빠르게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콩쿠르에 우승할 것 같다는 이민찬 군의 스승 피아니스트 김경은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엊그제 만난 우리는 이미 이민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터였습니다. 워낙 많은 매체에 다뤘기에 이번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대해서는 모두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복귀하자면 이민찬 군은 미국 포트워스에서 열린 2022 미국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상인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만 18세의 나이기에 그가 앞으로 펼칠 피아노의 세계는 그 어떤 거장보다 큰 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60년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로서 이번 콩쿠르 자체가 기념비적인 역사로 기록될 일입니다. 이민찬이 국제 클래식계의 두각을 나타낸 것은 사실 지난 2019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쯤이 아닐까요? 당시 만 15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해 한마디로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민찬은 세계적인 연주자로서의 서광을 내비친 것이죠. 그러나 꽃은 하루아침에 피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민찬은 윤희상 국제 피아노 음악 콩쿠르 이전부터 클래식의 핫한 이슈를 뿌렸던 피아노 스타였습니다.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지난 6월 2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죠. 이번 우승에서 이민찬은 상금 10만 달러.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2,900만 원. 10만 달러와 음반 녹음, 그리고 3년간의 국제 활동 매니지먼트 지원과 세계 투어 공연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민찬은 금메달만 받는 게 아니죠. 현대곡을 잘 연주한 경연자에게 수여하는 비버리 테일러 스미스 특별상과 중계방송 시청자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카를라 켈리 톰슨 청중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 2019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우승 당시에도 박성용 영재특별상과 청중상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특별상을 함께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춘 천재 피아니스트였던 것이죠. 자, 이민찬의 수상이 얼마나 기뻤던지 통영국제음악재단 대표를 역임했으며 이번 콩쿠르를 현장에서 참관한 플로리안 국제콩쿠르 세계연맹 사무총장은 입상자가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부터 열고 축하 메시지를 즉석에서 써내려갔습니다. 3년 전 유니상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이민찬이 오늘 또 한 번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일으켰었던 것이죠. 자, 이민찬은 결선에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곡 3번과 더불어 2019 유니상 국제 콩쿠르 결선에서 연주했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해서 청중의 열광적인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쯤에서 간단히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냉전 시절인 1958년 소련에서 열린 제1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미국인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이 우승을 차지했던 일이 있습니다. 냉전 시대 소련에서 미국인이 우승했다는 당시로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피아노 교육은 러시아의 피아니즘, 러시아의 피아니즘은 얼마나 유명한지 다들 아시죠? 러시아 피아니즘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이 영광의 우승자 반 클라이번의 이름을 딴 콩쿠르가 바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입니다. 자, 이번 2022년 콩쿠르에서는 예선에서 51개국 388명이 지원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중 비디오와 서울이 심사를 통해 30명만 첫 번째 라운드에 진출했고 그중에서도 두 번째 라운드까지 진출한 사람은 고작 18명에 불과했습니다. 명실상부한 유상과 권위를 입증하듯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도 최고만을 골라내는 것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이 피아노 콩쿠르의 한국인 최초 우승자는 물론 이민찬이 아닙니다. 2011년 선우예권입니다. 이민찬은 그 두 번째인 셈이죠. 그럼에도 선우예권 당시보다 이번 수상이 화제가 된 것은 이민찬 군이 최연소로 입상, 계속 앞으로 파란을 일으킬 연주자이기 때문이라는 게 피아노계의 해설입니다. 이민찬의 수상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우선 축하하고 나섰죠. 특히 영재원 시절부터 이민찬 군을 지도하기 시작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손민수 교수는 윤찬 군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음악가라고 말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굽히지 않고 음악에 진실되게 혼을 담아낸 윤찬이의 마음을 존경합니다. 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기 쉽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그 피땀 어린 노력은 인간 승리의 위대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열정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시어머니과 변화경 선생님으로부터 불려받은 횃돌이 윤찬이를 통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보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한 예술가의 밑거름이 되어준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윤찬이는 피아노 세계에 큰 획을 긋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이쯤에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잠깐 전화 받고 다시 읽겠습니다. 자, 서선영 선생님과의 인터뷰 약속을 잠깐 전화를 했고 다시 읽겠습니다. 이민찬은 이미 오래전부터 클래식계의 아이돌 이상으로 연주회 때마다 늘 매진이었을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 송영민과 하우스 콘서트의 대명사격인 박장수 대표, 작곡가 송용원 선생님 등이 이미 높이 평가한 바 있으며 수많은 음악인들이 이민찬의 실력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클래식 TV의 이윤민 제작팀장 역시 이민찬을 초청해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어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민찬의 수상 소식에 기쁨의 눈물을 흘린 스승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의 전당 영재 아카데미 입학 당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던 피아니스트 김경은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윤찬이가 8살이 되던 해 1월 영재 아카데미에 입학했을 때부터 제가 배정받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원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가르쳤으니 8년은 가르친 셈입니다. 그리고 영재원에 입학했습니다. 예원 2학년 때부터는 더 폭넓은 교육을 위해 다른 교수님께도 병행해서 배우도록 했지만 상당히 오래 가르쳤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님께 윤찬이를 소개하면서 그때그때 마스터 클래스를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민찬은 2011년 예원 입학 당시 예원학교 교육에 더해서 토요일마다 영재원에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는 김경은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영재원에 입학,
피아니스트 손민수 교수님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민찬의 실력은 초등학교 4학년 당시 영재 아카데미를 다녔을 때 금호영재 최연소로 오디션에 합격함으로써 실력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6학년 때 다시 한번 금호영재 오디션에 합격, 2차례에 걸쳐 금호영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죠. 예원학교에서도 이민찬의 피아노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졸업할 때 롯데 콘서트홀에 개최된 정기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혹자들은 영재 아카데미에 입학했을 때 악보를 읽지 못했다는 등 오해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 아카데미에 입학했을 때 불과 8살인데 악보를 금방 읽는 것은 아니죠. 그건 특별히 윤천이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 누구나 악보를 완벽하게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가르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국내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피아노 영재했던 것이죠. 그때 윤찬이가 참 남다른 재능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꼭 제가 가르쳐서 입상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재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가운데 영재 아카데미를 다니던 초등학교 4학년 때 금호영재의 도전에 최연소로 합격했던 것입니다. 김경훈과의 사제 관계는 예원까지 계속 이어지고 역시 영재 아카데미 연속성에 있는 영재원에 입학해서도 꾸준히 지도했습니다. 예원과 그다음에 영재원에 다니면서 아무래도 저 혼자에게 배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 다른 교수님께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 사이 2018년에는 세계적인 주니어 콩쿠르인 클레브랜드 청소년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2위를 수상하고 쇼팽 특병상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쿠퍼 국제 콩쿠르에서도 출전해 최연소 참가자를 기록해 3위 및 청중상을 수상해서 클레브랜드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도 했죠. 국제 콩쿠르 이전에도 음악저널 그리고 예원, 음악천추, 모차르트 한국 콩쿠르 등 국내 콩쿠르 등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그의 이런 실력은 곧 많은 후원단체에 관심을 갖게 되어 KTNG 장학재단 메세나 음악 장학생, 대원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지원받았고 2020년부터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국내 클래식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은 역시 2019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2019년 윤희상 국제 콩쿠르 당시를 회고해 봅시다. 통영국제음악재단의 이용민 대표는 당시 이민찬의 연주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억하죠. 예원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들이 입상한 경우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서 온 부산예고 1학년 학생이고 두 번째는 윤찬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윤찬군은 서울예고나 선화예고도 아닌 이제 어린 예원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영재는 나이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윤희상 콩쿠르는 세컨드 라운드를 거친 후 결승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심은 논외로 치더라도 첫 라운드에서 이민찬이 이미 1위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정말 잘해서 심사위원 모두 깜짝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세컨드 라운드에 갔을 때도 아마 1등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까지는 약간의 파란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결선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압도적인 점수로 1등을 차지한 겁니다. 정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콩쿠르가 20년이나 다 되어가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우리 콩쿠르에서 제대로 된 인물 한 명 나왔다. 그렇게 소리치며 흥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 콩쿠르는 아시다시피 국제 콩쿠르 연맹에 등재한 세계적인 콩쿠르입니다. 그러니 흥분하게 되죠. 이용민 대표는 콩쿠르가 끝난 후 이민찬을 보고 2번 놀랐다고 합니다. 심사위원과 미팅 후 부모님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1등을 차지한 어린 영재를 발견한 이용민 대표는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 인사를 해도 수줍어한 나머지 네라고 간단히 말해본 자기 표현을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축하 멘트를 기억합니다. 너는 앞으로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이야. 앞으로 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잘 견뎌야만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TLI 아트센터의 박평준 관장 역시 이민찬의 실력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 관장은 이민찬의 손을 통해서 신이 강림했다고 평했습니다. 우리 홀에서는 이미 이민찬 군의 소창 연주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너무 연주를 잘해 진행진들이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토마토 클래식 TV의 이은민 제작팀장 역시 이민찬에 대해 남다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윤찬 군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해 11월 6일 포항 음악제 때였습니다. 스승 손민수 교수와의 두오 무대였죠. 당시 모리스 라벨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라발스를 연주했는데 호흡과 균형 면에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연주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연주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음악을 빛내게 했습니다. 카메라로 보았던 긴 앞머리 속에 숨겨진 강렬한 눈빛이 아직도 선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11월 20일에 이어졌습니다. 정나라 지휘자의 지휘 아래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라흐마니노프 3번 협주곡 연주했을 때였습니다. 리허설 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같이 있던 후배 PD와 함께 제2의 조성진이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저희 둘 다 피아노 전공이기 때문에 윤찬 군에게서 말할 수 없는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당시 윤찬 군은 본인이 음악을 리드하려는 듯 템포가 빠르게 번뜩이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었지만 정나라 지휘자는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가면서 라흐마니노프의 엄청난 테크닉과 아름다운 음악성을 너무 잘 표현하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2년 5월 18일이에요. 토마토홀에서 윤찬군 리사이틀이 있었습니다. 이번 만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출전하기 전이었죠. 윤찬군의 음악은 확실히 지난해보다 훨씬 성숙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스크리아빈 등 시대별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작곡가들의 각각의 느낌을 너무 잘 살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첫 곡 스티븐 허프의 팡파레 토카타는 사실 처음 듣는 곡이었는데 윤찬군과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쇼팽 변주곡과 베토벤 영웅 변주곡의 어려운 테크닉들도 너무 잘 연주해서 그동안 얼마나 연습했을까 상상할 수 있었죠. 당시 영상 연출하면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윤찬군 본인의 음악을 완성하는 성취의 기쁨을 잘 느끼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이은민 제작팀장은 특히 청중들에게 수줍게 인사하지만 연주를 일단 시작하면 순식간에 몰입하는 그 눈빛이 생생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분간 윤찬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팀장은 세 번의 만남을 통해 이민찬과 정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만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파이널 경연을 보고서 울고 우승 소식을 듣고 또 울었다고 고백합니다. 연주가 너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윤찬 군의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고 대견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세계적으로 더욱 빛나길 응원합니다. 이민찬은 지난해 4월 14일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에서 최휘전 지휘자가 이끄는 수원시립 교향악단과 협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예술의 전당 송성환 본부장은 이민찬 군은 교향악 축제 최고의 기대 공연 중 하나로 손꼽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괴물 신예라는 별명처럼 어떤 연주를 들려줄까 음악 팬들과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2번에 이어 앙코르로 라흐마니노프의 라일락을 들려주었죠. 많은 음악 팬들의 기대처럼 이민찬은 이날 수준 높고 성숙한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주눅든 기색 없이 자신이 준비한 모든 걸 오롯이 쏟아붓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악보에 담긴 작곡가의 의도든 본인이 채워야 할 여백이든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향악단의 연주 흐름에 동화되던 최근 콩쿠르 연주 영상에서도 보여주었던
피아노 앞의 모습은 작품의 천진함과 서정적인 낭만, 품격과 유머의 반전도 조화시킬 줄 아는 노련함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입혀질 활록이 더해지며 어색해 어쩔 줄 몰라던 커튼 콜렛의 소년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시대 거장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술전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교향악 축제 연주를 거듭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단했던 공연이었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피아니스트 송영민 역시 이민찬과의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본인이 윤찬군을 직접 초청해서 독주회를 개최하기도 했기에 이번 콩쿨 내내 윤찬군의 연주를 지켜보았던 것이죠. 피아니스트 송영민과 윤찬군과의 인연은 콩쿠르 관전기를 통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찬군을 처음 본 건 그가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막 우승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민찬이라는 소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연주 영상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가 연주하는 쇼팽 에튜드 작품 번호 25 전곡, 특히 그중 5번을 듣고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엄청난 피아니스트가 나타났다는 거요. 그리고 곧바로 일면식도 없는 상황에서 연락을 취했고 제가 총감독으로 있는 최인하 책방 콘서트에 섭외를 했습니다. 그게 2020년 10월이었죠. 그리고 불과 2년이 채 되지도 않아 이민찬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인에게 각인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연주를 특별하게 할까요? 이번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가장 놀랍고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던 무대는 리스트의 초절기구 에튜드 전곡 무대였습니다. 결국 제가 윤찬군의 무대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교롭게도 쇼팽과 리스트의 에튜드였거든요. 에튜드란 즉 연습곡이죠. 피아노의 기계적인 연습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지만 쇼팽과 리스트는 단순히 에튜드가 연습곡을 벗은 하나의 음악적인 장르로 격상시킨 인물들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기계적인 연습과 발전을 위한 교육 목적이 당연히 있죠. 에튜드, 즉 연습곡을 가장 연습곡같이 치지 않는 그 연주에 오랜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경우 에튜드를 연주할 때 어려운 패시지, 즉 연습을 많이 하고 힘든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클린하는 것이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악적인 부분보다는 기계적인 문제를 클린하는 것에 중점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이민찬의 연주는 애초에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즉 기계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 될 것 없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엄청난 자신감이지요. 마치 김연아 선수가 점프를 뛰러 들어갈 때 다른 선수와 비교해 주저함 없이 자신감 있게 뛰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결국 기교적 연습을 위해 만들어진 곡을 가장 기교적이지 않게 연주함으로써 그런 수백 년간 내려온 수천 번의 연주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라흐마니노프의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리스트와 쇼팽, 라흐마니노프 이 세 인물은 역사상 가장 피아노를 잘 쳤던 세계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가 수많은 다른 작곡가가 아닌 피아니스트가 쓴 곡으로 본인이 가장 빛난 점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2020년 윤찬군은 저와 하기로 한 연주와 먼저 약속되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해 여름 큰 무대에서의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저는 더 감동받았고 당연히 지금은 큰 무대에 서는 것이 맞으니 그쪽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연주날을 잡아 여름 큰 연주와 가을 책방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사람과 약속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예전에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간다면 그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이미 주위에 훌륭한 스승님과 좋은 분들이 계시지요. 앞으로 그가 들려줄 음악이 더욱 기대되며 진심으로 그의 행보를 응원합니다.